그러니까 주가는 나름 강한 경기 모멘텀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문제는. 그래서 이 강한 경기 서프라이즈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장은 직관적으로 나쁜 경기를 반영한 것 같은데 마켓의 이중성이죠. 이게 빨간색 선이 경기인데요. 제조업 경기나 서비스업 PMI가 내려가는데 올라갔잖아요. 주가는. 그러니까 나쁜 경기를 반영한 거예요. 그러네. 실제로는. 하지만 여기서 경기 레벨이 더 낮아지면 금융 환경이 악화돼요. 그런 엄격한 조건에 시장은 놓여 있다. 하반기 매크로 환경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화요일에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네. 또 여쭤볼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한 주, 또 이번 주에 FOMC가 있죠. 네, 이미 시작됐죠, 슬슬. 자, 그러면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뭐 인플레라든지 기업 이익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이제 좀 해주시는군요. 네, 뭐 지난주에 이어서 네. 조금 뭐 지난주에 못다한 말씀, 좀 기업 이익 지금 뭐 어닝 시즌이니까 네. 매크로와 기업 이익을 좀 연결해서 한번 보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런 내용을 다룰까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증시가 정말 어떤 경기를 선호하는지, 음. 경기의 성격, 또 거기에 따른 우리의 투자 전략, 마음가짐 네.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뭐 시간이 허락한다면 유동성 요인들이 조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최근에 그런 부분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참 뭐 기업들이 어닝을 이제 발표하고 있고 속속 하고 있죠. 네. 이제 이번 주에도 엄청 많은 기업들이 좀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대보다는 조금 안 나옵니까? 뭐 기대에 지금 충족되는 이익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우 종목은 40%가 지금 발표가 됐고 S&P 500은 이번 주로 아마 30%가 넘어갈 겁니다. 네. 지금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중요한 빅테크가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아마도 좀 기대치를 상회하는 발표가 아닐까, 실적이 아닐까. 또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은 가이던스잖아요. 가이던스도 조금 뭐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우세한데요. 문제는 뭐 제가 어닝을 뭐 예측하는 사람은 아닌데 매크로와 관련해서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물가 움직임과 어닝의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보면 네. 지금의 어닝에 대한 기대가 다소 낙관적이다. 너무 낙관적일 수 있다. 지금 골드만삭스가 예상한 어닝 EPS, S&P 500의 EPS를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 내년도에 한 $24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EPS를. 네.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게 골드만삭스의 예상 추정치인데요. 쭉쭉쭉쭉 올라가는 걸로 지금 지금 그림을 보시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CPI인데 미국에 작년 상반기까지는 CPI가 올라가면서 어닝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명목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판가도 올렸다. 판가를 올리는데 수요가 계속 왕성하니까 수요가 안 줄더라. 네네. 많은 기업들에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특히 소비재 쪽에서. 그래서 인플레가 기업 실적 개선에 기여하던 거는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 그런데 사실은 인플레가 잡혔죠. 하반기부터. 네. 작년. 그러면서 EPS도 조금 주춤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플레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3%까지. 헤드라인 물가고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가 이제 조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뭐 역기조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반기부터는 뭐 좀 이런 표현은 저하지만 다행스럽게 천천히 떨어질 것 같아요. 천천히 떨어진다는 얘기는 기업이 명목 매출액이 천천히 떨어질 거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이런 예측이 충족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명목 매출액이 정체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매출액 경기 혹은 기업의 수익성 요인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전망이
이렇게 전망대로 실제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조금 퀘스천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조금 정말 진검승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기업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업이익이 다 같이 좋아지기는 어렵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케이, 뭐, 그 시가총액 상위라든지 뭐 빅테크 이런 물가랑 관련이 없잖아요, 사실. 아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판가가 뭐 물가가 올라갔다고 거기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이런 기업들이 빅테크는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다 같이 좋아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사실 뭐 경기가 조금 버티면서 경기 순환제도 올라오고 뭐 에너지, 금융, 뭐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폭넓게 중소형주까지 최근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조금 순환매가 폭넓게 돌아서 전체적인 상반기에 올랐던 빅테크를 좀 스무딩시키는 좀 건강한 주식 시장을 하반기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시장이 이기적이죠. 물가는 안정되기를 바라고 명목 매출액은 계속 증가되기를 바라면서 이익은 지금 올라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괴리가 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과도한 낙관이 기업 어닝 예측에 지금 끼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스타일에 초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어닝을 너무 시장이 높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의 그렇죠. 이익을 그거보다 안 나올 거란 말씀이신 거죠? 뭐 하반기에는 이제 고생 끝났어. 하반기에는 다 같이 좋아져. 이러려면 사실은 요 그림상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충족돼야 되겠죠. 기업들이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수요 요인이라든지 새로운 신제품이라든지 그리고 뭐 좀 이 물가 자체도 조금 들떨어져야 되고 기업들의 명목 매출액이 방어돼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 같이 좋아지기는 어려울 거다. 하반기에 기업이익이 다 같이 좋아지기 어렵다라는 얘기는 네. 이 기업이익 예측은 조금 낙관적일 수 있다. 너무 낙관적일 수 있다. 시장에서는 기업이익이 하반기에 다 잘 나올 거라고들 예측하고 있어요. YOY로는 뭐 QOQ죠. 네. 전분기 대비로는 뭐 이번 2분기는 마이너스 네네. 원래 7% 받다가 전년 2분기보다 마이너스 9%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눈높이가 낮춰져 있죠. 3분기는 YOY로 마이너스 한 6%. 그게 이제 시장 컨센서스고요. 그럼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안 좋게 보는데 안 좋게 보는 것보다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시장은 되게 좋게 보고 있다면서요? 제가 잘못 들었나? 네, 시장이 절대 7을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EPS는 올해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내년부터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죠. 내년도에는 YOY로 10%, 11%, 그러니까 올해 대비. 올해 상반기 대비 내년 상반기는 10%, 또 네. 내년 하반기에도 올해 하반기 대비 10% 이상 이익이 쭉쭉쭉쭉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내년에.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시장은 버티는 거죠. 아니 뭐 내년이라 그래봤자 뭐 6개월 후인데 네네. 계속 어닝은 그러니까 가이던스에 더 예민해지는 거죠. 이렇게 높은 앞으로 포워드 이익을 시장은 타겟팅하고 찍고 그걸 믿고 시장은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네. 가이던스가 우리 기업은 내년도에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주가가 폭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가이던스에 아주 민감한 상태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이 가이던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중요한 코멘트들을 지금 시장이 굉장히 흡수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은 뭐 안 좋게는 보고 있어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2분기 실적을 안 좋게 보고 있지만 안 좋게 보는 것에 비해서는 좋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버티고 있는 거죠. 네네네. 네, 나쁘지 않은 것은 네. 겁니다. 근데 이제 내년은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 내년 실적인데 이 내년 실적이 뭐 쉬운 말로 이게 잘못 본 거냐, 이게 신기루냐,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걱정할 게 없죠,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죠. 어느 종목이 누가 더 올라갈 거니 그것만 고민하면 되죠, 사실. 이게 맞다면.
근데 실제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기대에는 물가가 거기에 포함이 좀 많이 돼 있습니까? 그동안은 그 물가가 기업 이익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높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더 이상은 안 될 거라는. 지금은 이제 살짝 그 아래쪽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부터는 이제 다른 요인, 신제품이라든지 정말 뭐 AI가 상품화돼 가지고 그게 소비 시장을 뭐 어떤 뭐 하드웨어까지 신제품 수요를 일으킨다든지 새로운 뭐 신제품이 뭐 팍팍팍 수요를 견인한다든지 네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굉장히 거시 환경만으로는 좀 어려운. 근데 미국에서 근데 저 내년 저 실적을 좋게 보는 이유가 물가 때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면 물가는 어차피 점점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다는 건 뭐 미국에서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실적이 좋다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니까 네. 기업들이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상당히 우려보다는 원가를 많이 절감했더라. 올해 기업들이. 상반기에? 네, 네. 기업들이 상당히 원가를 절감했더라.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혁신성, 생산성 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였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판가를 올려도 판매 수량, 네. 양이 줄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쨌든 그 제품이 어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더라. 물론 이제 그거는 뭐 고용이 좋고 아직은 호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그래서 내년도 기업 이익을 좋게 보는 것은 이런 원가 생산성 혁신 이런 요인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매크로단보다는 기업 이익이 훨씬 더 강력하더라라는 것이 이제 상반기에 확인됐잖아요. 정말 매크로는 뭐 상반기에 뭐 GDP 증가율이 한 2% 네. 언저리인데 기업들의 이익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죠. 작년에 워낙 뭐 팬데믹 저거로 인해서 높은 기고 효과 때문에 올해 낮은 거지. 사실은 뭐 기업 이익의 지금 절대치 EPS 자체가 지금 $220 정도잖아요. S&P 500에. 그러니까 버티고 있잖아요. 전혀 불경기 상황의 EPS라고는 보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PER도 확장기의 PER인 19.5배, 20배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기승전 경기 확장. 어차피 고생은 끝나고 경기는 확장될 거야. 기업 이익은 어쨌든 매크로단보다는 훨씬 더 강력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어. 그리고 원가 혁신, 기술 혁신의 어쨌든 그런 적어도 정도도 굉장히 강해. 우량한 기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업 이익을 지금 높게 측정하고 있는 거죠. 네. 시장은 이제 하반기에는 여기서 싸우겠죠. 이 괴리를 갖고 싸우겠죠. 네네네. 어느 쪽으로 이제 줄다리기를 할 건지 그게 관망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타일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아마 좀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어떤 스타일의 어떤 기업들 얘기십니까? 네, 그래서 뭐 스타일을 보기 위해서 좀 경기를 네. 같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뭐 이건 PPI를 이제 같이 그렸습니다만은 기업의 이제 원가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PPI라는 게 또 CPI의 선행 지표이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뭐 PPI를 대입하든 CPI를 대입하든 경기는 그러니까 높은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게 끌려 내려가지 않는 물가에 끌려 내려가지 않는 기업들이 기업이익이 좋지 않을까요? 네. 예, 기업의 ROE를 같이 그려놨는데요.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은 이제 물가고요. 네. 여기는 이제 PPI를 그려놨습니다. PPI가 훨씬 더 상관성이 높더라고요. 아, 요 이제 생산자 물가인 거죠? 네, 그래 보니까 생산자 물가 많이 떨어져 있죠. 폭포수처럼. 근데 기업이익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판매량도 줄고 명목 매출액이 줄어서 그다음에 마진도 방어를 못한다면 또 PPI가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왔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기업들이 이 빨간색 선을 안 쫓아가는
이 빨간색 선처럼 이렇게 안 내려가는 기업들이 기업이익이 좋겠죠.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겠습니까? 물가 안정에도 판가를 유지하는 기업들이겠죠. 그런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여전히 좋을 거다. 두 번째는 전체 경기에 비해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좋을 거다. 네. 당연한 얘기죠. 네. 하반기에 성장률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GDP가 뭐 4%, 3%, 4%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전체 경기에 비해서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이 이 곡선을 안 쫓아갈 거다. 그러니까 덜 떨어질 거다. 마진율이 방어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기업 나름의 고유의 마진 개선 요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 당연히 이게 버티지 않겠습니까? 네. 다른 마진 개선 요인이 없는 기업들은 이걸 쫓아간다니까요. 이게 쫓아가면 ROE가 떨어지는 거고 OP 마진이 떨어지는 거고 매출액이 떨어지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은 하반기에 건드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정말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종목을 선별. 네. 그러니까 시장은 뭐 정말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다 같이 에브리바디 해피한 그런 장은 하반기에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근데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네. 그냥 생각에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기업이익은 떨어지고 생산자 물가가 내려갈 때 오히려 기업이익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 왜냐면 생산자 물가라는 게 뭘 만들어내는데 들어간 돈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CPI와 뭐 좀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CPI와 PPI의 차이는 기업의 마진을 그래서 의미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변별력이 없는 게 PPI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리고 CPI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CPI도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PPI를 그렸습니다만 CPI와 PPI의 격차, 즉 기업의 마진율을 그려도 똑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변별력이 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PPI가 이제 기업의 원가 부분에서 PPI가 떨어지면 기업의 원가 개선이 돼서 기업이익이 좋아진다라는 것 그럴 것 같은데 플러스 느낌은. 네. 하지만 PPI가 떨어진 현상, 네. 그 현상이 결국 CPI도 급격하게 떨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PPI가 왜 떨어졌습니까? 유가가 뭐 많이 떨어져서 그렇잖아요. 네네.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PPI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CPI도 같이 떨어져서 이 CPI와 PPI의 차이가 특별히 그렇게 변별력이 없다니까요. 똑같이 이게 같이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PPI가 좀 CPI보다는 좀 먼저 가지 않을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왜냐면 이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어쨌든 저 기업들도 가격을 올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CPI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두고 PPI를 따라 CPI는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평상시에는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은 안 맞아요 이게? 지금은 너무 이제 CPI도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고 네. PPI도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쨌든 기업의 명목 매출액은 급격히 지금 둔화되거나 둔화될 위험에 지금 처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원가 요인도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지만 네. 지금 CPI가 같이 떨어지는 바람에 헤드라인 물가가 같이 떨어지는 바람에 특별히 그게 사실 기업의 마진율이라는 게 그렇게 큰 폭으로 팍팍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CPI가 워낙 강력하게 폭폭 떨어지니까 네. 이 PPI가 떨어져서 원가 절감 요인은 물론 존재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ROE가 어쨌든 꺾였잖아요. 네네. OP 마진도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 언제인가요? 저게 같이 올라갈 때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매크로가 뭐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이게 조금 그 평균에 회귀되는 과정에서 조금 그 정보력이 약한 것 같아요. 정보력을 그렇게 크게 주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는 것은 이제 조금 평균에 회귀돼서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좀 탑라인 기업들로 따지면 매출액이 증가하는 수요가 이제 조금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느는 그러면서
좋은 기업들, 마진을 아주 잘 내는 그러한 좋은 기업들이 고유의 어쨌든 마진 개선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수 발견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기 확장기에서 우량 기업들의 약진, 상대적인 우위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장세. 근데 그걸 이제 상반기로만 놓고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질주죠, 질주. AI가 얹혀진 상태에서 예. AI가 얹어진 네. 상태에서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마진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있는 거. 맞습니다. 거기다 반도체가 빠져줬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경기라는 부분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은 일반 제조업체 중에서도 그런 류의 회사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럼요. 다수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오죠. 그런 국면이 진정한 강세장의 모습이죠. 건강한 모습이고 정말 짧게 단절적으로 순환하는 그러한 테마성 순환매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기 순환주 중심의 진득한 경기 확장 국면에서 전체적인 S&P 500기업 10개 기업이 아니라 490개 종목도 전체적인 레벨업이 되는 마진율이 레벨업되는 이제 그러한 국면이 저는 뭐 앞으로 1년간은 이제 그런 거를 준비하는 기간이지 그러니까 대세 확장을 준비하는 거지 향후 1년간은 이제 조금 그런 모습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엔 계속 저 빅테크 기업들 가는 장이거나 뭐 계속 그럴 걸 수도 있겠네요. 장이 크게 조정받지 않으면. 예, 장이 만약에 크게 조정받지 않으면 짧게 순환매는 돌겠지만 그 주도주는 좀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형성되는 그런 장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스타일로는 어쨌든 성장주 계열이 금리도 내려가고 하반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금리도 뭐 10년물이 한 3% 정도를 타겟팅해서 내려가는 국면이고 네. 그다음에 경기는 뭐 애매한 아주 나쁜 경기도 아니고 좋은 경기도 아닌 이제 그런 경기라고 한다면 결국 성장주 계열의 주식들이 그래도 뭐 연말에는 조금 더 웃는 종목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상반기에 밸류에이션을 너무 높여놔가지고 그러한 종목들이 여름을 지나면서는 조금 힘을 잃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PR이 낮은 뭐 성장주 조금 더 성장주가 빅테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성장주들이 바이오도 있고 뭐. 네, 바이오도 있을 거고 뭐 신재생도 있을 거고 뭐 소부장도 있을 거고 또 뭐 반도체 계열이 뭐 HBM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성장주가 오히려 여름을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힘을 잃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갈 수 있는 장이 아니고 지수를 어마어마하게 당장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매크로 여건은 아니라고 본다. 근데 뭐 기억해 보면 한국도 미국도 전체 장이 다 간 장이 굉장히 드물어요. 드물어요. 요즘 그리고 짧아요. 네, 요즘 장은 조금 뭐 그게 오히려 노말이 된 그런 느낌도 저는 전체 듭니다. 장이 다 가는 기간이라는 게 뭐 짧죠 보면. 그러니까요. 그게 뭐. 경기의 성격이 네네. 아무튼 모든 종목들을 다 끌고 가기에는 좀 버거울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 해석에 따라서 뭐 약세론일 수도 있지만 뭐 꼭 약세론, 강세론 이런 것보다도 매크로 여건은 모든 종목을 다 해피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다. 그쵸. 시장은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경기를 계속 원하고 있거든요. 마켓이 뭐 옛날에 영화가 있었죠. 뭐 송강호하고 정우성 나오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근데 지금 시장은 좋은 경기도 원하지 않고 나쁜 경기도 원하지 않고 이상한 경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은 증시가 정말 나쁜 것만 선호하느냐? 안 그랬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CT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거든요.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것을 얼만큼 상회하는 것을 지수로 만든 거예요. CT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나름 강한 경기 모멘텀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문제는. 그래서 이 강한 경기 서프라이즈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시장의 상단을 제어하는 조금 막는 그러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장은 직관적으로 나쁜 경기를 반영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마켓의 이중성이죠. 미스터 마켓의 이중 생활입니다. 지금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ISM 제조업과 지금 어제도 뭐 S&P 글로벌의 PMI가 나왔는데 제조업과 PMI 서비스업이 조금 다르게 나왔죠. 아무튼 뭐 이게 빨간색 선이 경기인데요. 제조업 경기나 서비스업 PMI가 내려가는데 올라갔잖아요. 주가는. 그러니까 나쁜 경기를 반영한 거예요. 그러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나쁜 경기라는 게 사실은 금융 여건의 호전이잖아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빨리 피봇해라 라는 것을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경기 레벨이 더 낮아지면 금융 환경이 악화돼요. 그래서 계속 나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 욕심쟁이죠. 좋은 것만 갖다 쓰라. 네. 그러니까 조금씩 좋은 건 또 안 돼. 근데 나쁜 건 더 안 돼. 이제부터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런 엄격한 조건에 시장은 놓여 있다. 하반기 매크로 환경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증시가 가장 선호하는 환경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금융 환경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경기 둔화. 그게 아마 가장 좋은 연준의 내러티브를 이끌어내는 네. 그러한 환경일 것 같습니다. 좋은 금융 환경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경기 둔화. 네. 그게 지금 일자리 같은 경우도 조금 적게 나와라. 그런데 많이 적게 나오지는 말아라. 라는 이제 주문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가 이제 뭐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뭐 내일 모레 정도면 목요일 날 정도면 FOMC 결과물도 나오고 또 다음 달에는 또 잭슨홀도 있고 어쨌든 연준 쪽에서 시장에 좋은 뉴스들을 계속 낼 가능성보다는 시장이 오르면 항상 저희는 브레이크를 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또 지켜보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조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운조커피 로스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운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까? 라디오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다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3%를 통해서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셨고 그분들의 솔직한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을 것 같아요. 3%와 함께 한 시간 없이 운조커피의 성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맛있는 그리고 기분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을 먹어도 이렇게 매일 새로운 맛이야. 네.